자세한 공시 내용 진단을 해봅니다. 타키오 뉴스의 조호진 대표와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어떤 소식부터 알아볼까요? 예, 주성 엔지니어링이 어제 과도한 공매도 때문에 이제 공매도 이제 금지 종목으로 이제 선정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그만큼 주성 엔지니어에 대한 공매도 수량이 많다는 뜻인데 이 점이 좀 이렇게 이채롭습니다. 왜냐면은 이제 주성 엔지니어링은 이제 제가 지난주인가 이제 방송 한번 드렸는데 영업이익률이 무려 23%가 됩니다. 그러니까 그 소프트웨어 기업도 아니고 콘텐츠 기업이 아닌데 제조업 기업으로서 영업이익률이 23%라는 거는 아주 이례적인 수치입니다. 통상 상장사, 우리나라 국내 상장사의 영업이익률이 한 8% 미만입니다. 그러니까 그런 점에서 주성 엔지니어는 아주 독보적인 기업이라 할 수 있는데 이런 기업에 대해서 주성 엔지니어링에서 숏을 쳐서 공매도 수량이 너무 과도하기 때문에 한국거래소가 개입하겠다는 것입니다. 그 주성 엔지니어링 그러면은 주가가 떨어질 가능성이 있느냐 이런 걸 살펴봐야 되는데 주성 엔지니어링 이제 어저께 뭐 뉴스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마이크론이 현지에서 이제 1분기 실적을 빨리 내놨습니다. 그래서 그 매출은 안 좋았는데 다만 마이크론이 이제 가이던스 비슷하게 얘기를 하면서 반도체 재고가 이제 어느 정도 이제 진정이 됐다라고 발표를 했습니다. 이 때문에 이제 어저께 이제 우리나라 SK 하이닉스랑 삼성전자가 모두 올랐고요. 이런 것은 결국 무엇이냐면 반도체 재고가 일정 줄었다는 것은 그런 종합 반도체 업체, 그러니까 SK 하이닉스랑 이제 삼성전자 종합 반도체 업체에서는 되게 좋은 시그널인데 네. 그것과 무관하게 제가 누차례 말씀드렸지만 주성 엔지니어링처럼 이제 반도체 이제 소재 공정에 관계된 기업은 종합 반도체 업체가 최종적으로 감산을 할지라도 그거랑 무관하게 계속 매출이 올라갈 수밖에 없는 구조이고 또 하나 주성 엔지니어링이 이렇게 높은 기술력과 영업이익을 보유하고 있는 기업은 또 이제 따로 이제 줄이기도 힘듭니다. 매출이나 이렇게 오더를 줄이기도 힘든데 이런데도 불구하고 주성 엔지니어링이 이제 공매를 쳤다는 것을 좀 이해하기 힘들고 그리고 어저께 최종적으로 국회에서 이제 K칩스라고 보통 얘기하는 법안이 통과됐습니다. 그 K칩스 법안의 가장 큰 그 핵심은 뭐냐면은 대기업과 중견기업 같은 경우 이제 반도체 소액 공제 제도가 확대됐는데 주성 엔지니어는 이제 대기업은 아니지만 이제 중견기업이라고 이제 감안한다면은 최대 한 25% 정도의 그 세액 공제가 가능해집니다. 쉽게 말하면은 원래 내던 세금이 8%였는데 25% 늘었으니까 그만큼의 캐시가 현금이 이제 주성 엔지니어링에 이제 쌓인다는 것입니다. 이런 두 가지 우호적인 환경을 봤을 때 주성 엔지니어링 주가가 이제 당분간 이제 내려가기 쉽지 않을까, 어렵지 않을까 싶고 다만 이제 숏을 치신 분들 입장에서는 주성 엔지니어링 올해 수익률이 YTD가 이제 어제 종가 기준으로 56%였습니다. 그러니까 네. 너무 높이 뛰었으니까 이젠 내려가겠다라는 맥락으로 아마 숏을 친 것 같은데 다만 이 숏을 쳤을 때 이제 주의해야 될 점 무엇이냐면은 우리가 처음에 주식 투자했을 때 5%, 10% 수익이 날 수가 있고 그걸 목표 주가 삼을 수 있는데 숏을 치면은 그 손실률이 무한대입니다. 그 점을 염두에 주세요. 왜냐하면 숏을 쳤을 때 해당 주가가 10만 원이었다가 100만 원이 되면은 900%의 이제 손실이 나는 것이기 때문에 숏을 칠 때는 그만큼의 더 그 다각도를 이제 주의를 하셔야 된다 이런 것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일단은 뭐 긍정적인 분석이 나오면서 최근에 주성 엔지니어링 많이 올라왔습니다. 공매도 비중이 높다는 것은 그만큼 말씀하신 것처럼 또 숏 커버링 물량도 들어올 수 있기 때문에 긍정적으로 볼 수도 있겠습니다. 주성 엔지니어링 알아봤고 아무래도 시장에 관심이 많은 에코프로 BM 소식 살펴볼까요? 예, 에코프로 BM이 어제 장 마감 이후에 이제 헝가리 법인에다가 유상증자로 이제 1,500억을 또 현금 출자한다고 발표를 했습니다. 그만큼 이제 헝가리의 또 에코프로 BM이 중요한데 기지이기 때문에 여기에 자금이 필요해서 출자한다는 것이고 해당 자금이 이제 양극재에 이제 활성화 투자를 하는데 쓰겠다고 발표를 했습니다. 근데 근본적으로 에코프로 BM도 이제 올해 이제 엄청난 이제 주가가 이제 폭등을 했는데 이만큼 폭등을 했으니까 사실 또 내려갈 것이냐 올라갈 것이냐는 이제 첨예한 이제 관심사입니다. 사실 저는 이제 오늘 주가 올라갈지 뭐 심지어 다음 주에 주주의 에코프로비엠 주가 올라갈지는 이제 장담을 못 하겠는데 주의해야 될 점 무엇이냐면 에코프로비엠의 중요한 이제 2차 전지 양극재만 본다면은 올해 이제 그 나온 수치를 보면은 미국에 있는 전기차가 2020년 대비 그로부터 10년, 그러니까 10년이 사실 뭐 7년밖에 안 남았는데 10년까지 미국 전기차 시장이 10배로 확대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전기차 시장 10배로 확대된다면은 사실 전기차에 필요한 전기, 2차 전지에서 또한 그 한 40% 정도 원가를 차지하는 양극재 같은 경우 보면은 계속 매출이 올라갈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에코프로비엠에서 두 가지 이제 그 시각이 있는데요. 유한타증권은 너무 많이 올랐다. 네. 에코프로비엠 역시 이제 올해 그 주가가 너무 많이 올랐기 때문에 에코프로비엠 우리나라 정서상 매도 보고서는 안 내죠. 근데 대신 유한타증권이 어저께 보고서를 보면은 에코프로의 목표 주가를 20만 원 제시했습니다. 어저께 종가가 20만 원이 넘었음에도 불구하고 에코프로비엠의 목표 주가 20만 원 제시했던 건 실질적으로 이제 매도 의견을 낸 것이죠. 근데 NH투자증권 같은 경우는 그렇지 않고 사실은 이미 주가 많이 오르긴 했지만은 에코프로비엠이 양극재 생산 능력과 그다음에 침투율
2027년까지 전기차 수요 침투율을 43%로 감안했을 때 에코프로비엠이 아직도 이제 올라갈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발표를 한 것입니다. 이런 것들이 이제 맞물리고 있는데 다만 맥커리나 모건 스탠리 등은 역시 이제 에코프로비엠에 대해서 매도 의견을 냈습니다. 그래서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아까 제가 말씀드렸지만 다음 주에 에코프로비엠이 올라갈 것이냐 떨어질 것이냐 제가 말씀 못 드리겠지만 네. 전체적으로 전기차 시장이 늘어났기 때문에 이 점을 우리가 보통 주식 투자할 때 3년 정도 뷰를 보고 PR을 잡거든요. 그런 점에서 에코프로비엠은 여전히 성장 가능성이 높다는 데 방점을 두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그렇군요. 지금까지 타키오 뉴스의 조호진 대표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